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삼각형과 사각형의 각각 도형들의 정의와 성질 또는 조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대단원이 넘어와서 자, 오늘부터는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크게 닮음은 이제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일반적인 닮음 도형과 닮음 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형에서의 이제 닮음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앞단원에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공부했었죠. 자, 걔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행선에서 닮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평행선에서 닮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마지막 소단원에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이 닮음에 의해서 유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닮음의 마지막 단원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닮음이란 무엇이냐, 닮음 도형과 닮음 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여기 닮음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한 도형이 그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는 경우에 두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두 도형을 우리가 닮음인 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노란색 삼각형 2개가 보이시죠? 자, 이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는 그 모양이 똑같아요. 하지만 2개의 크기는 서로 다르죠. 자, 요런 두 삼각형을 우리가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닮음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 대응점은 대응하고 있는 각 꼭지점을 우리가 대응점이라고 하죠. 합동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요 A랑 요 D가 대응점이고, 자, 요 B랑 E, 그 다음에 요 C랑 요 F가 대응점이겠죠. 닮음인 두 도형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요런 도형을 사용하는데 대응점의 순서에 따라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적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는 순서대로 나타내어야 옳은 표현. 자, 됐죠? 이제 닮음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닮음 비라는 게 있는데, 어느 한 도형을 축소하거나 확대한다라고 했죠. 그럼 그 축소하고 확대한 그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닮음 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닮음 비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에서 요 AB의 길이가 만약 2고 요 DE의 길이가 만약에 3이라면 요 두 삼각형의 닮음 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2대 3이 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닮음인 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닮음인 평면 도형이 있어요. 자, 여기 두 원이 있네요. 자, 이렇게 조그만 원이나 뭐 이게 큰 원이나 사이즈만 다를 뿐 원의 모양은 동일하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이게 직각 이등변이죠. 자, 직각이고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뭐 작게 그려볼까요? 뭐 사이즈는 줄었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은 동일합니다. 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다각형,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자, 요런 정사각형이 있어요. 얘보다 조금 작은 애. 자, 요런 정사각형.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은 동일합니다. 자, 항상 닮음인 입체 도형의 얘도 한번 볼까요? 구, 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작은 구가 될 거고, 자, 이렇게 그리면 뭐 큰 구가 되겠네요. 뭐 구도 역시 사이즈만 다를 뿐 모양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정다면체 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모두 그 모서리의 길이만 다를 뿐 모두 이제 닮음인 입체 도형이 된다는 사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닮음 도형의 닮음 비를 가지고 이제 닮음 도형의 이제 넓이 비와 이제 부피 비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우선 빈칸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닮음 두 도형의 닮음비가 만약 m 대 n이라면, 자, 넓이 b는 m제곱 대 n제곱. 자, 2번은, 자, 두 입체 도형의 닮음비가 m 대 n일 때, 두 입체 도형의 이제 부피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죠. 자, 요런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요 놈이랑, 자, 요런 놈이 있다라고 해보죠.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자, 2가 되고, 자, 두 도형의 닮음비는, 자, 1대 2가 되죠. 자, 그런데,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1 곱하기 1이 되고, 요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자, 2 곱하기 세로도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4가 되죠. 1대 2인 닮음비인 도형은 그 넓이비가, 자,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 자, 입체 도형도 한번 살펴보죠. 자,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정육면체가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요 놈이랑 이제 모양이 똑같고 크기만 살짝 큰 아이가 있어요. 자, 요렇게 존재합니다. 작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1. 자, 요 놈은 2라고 한번 해보죠. 자, 닮음비는 1대 2입니다. 자, 1대 2. 자, 그런데 얘들의 지금 부피비를 구해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이면 가로, 세로, 높이 다 1이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곧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큰 정육면체는 2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곧 2의 세제곱이 되죠. 1대 이제 8이 되는 겁니다. 자, 닮음비가 m 대 n이라면, 자, 넓이비는 m제곱 대 n제곱, 자, 부피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는 것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닮음 도형을 찾고 닮음 비를 찾을 줄 아시면 돼요.